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FS 베타 10.10을 조금 리뷰하고 주말에 잠깐 나들이 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은 그냥 EPA가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연비 측정에 있어서는 EPA를 대체할 만한 전 세계 다른 기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결론입니다. 디젤게이트 역시도 EPA가 찾아낸 겁니다. 진짜 대단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NHTSA나 EPA가 얼마나 독립된 기관이니, 이 로비가 잘 안 통하는 이 독립된 기관이 다른 사법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돼서, 그러니까 연비를 측정해가지고 니네 이거 과징금 먹일 거니까 돈도 오가면서 근데 너한테 소명할 기회도 주면서 서로 티격태격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실험적이고 모든 게 다 고려돼서 웬만큼 지금 현재 상황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점수를 딱 주는 게 EPA입니다. 이거 이상 정확하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거 이상 정확한 연비 측정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한 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 완벽히 틀리거나 좀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갈 수가 있지만 EPA는 거기다 자동차 회사와의 과징금과 이런 티격태격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EPA가 짱이고 뭐가 됐든지 현재 상황이 다 녹아난 최대의 거의 우리가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는 그게 EPA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테스트하는 거는 솔직히 특히 미국에서도요 거의 광고에 가깝죠. EPA 이상 정확하기 어렵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시드를 제외하고는 주행거리가 테슬라가 제일 길고요. 단지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 제가 살 빼라고 얘기한 거는 자동차 무게만 보시는데 이게 지금 더 큰, 더 무거운 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죠. 당연히 트럭들 다 도로 돌아다니고요. 근데 너무 작은 공간에 서스펜션을 이렇게 우겨넣게 되면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공간 대비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더 굵은, 더 강력한 서스펜션을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크기라든지 더 비싼 머티리얼을 쓰고 알아서 루시드가 잘 하겠거니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제 좀 나와보면 알겠죠. 그와 반면에 테슬라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금방 차가 뻗는다 그러는데 그거 이미 리프레시 되기 전에 업데이트 된 것만 보더라도 다 이미 해결이 됐고 리프레시는 더 플레드는 더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FSD 베타를 보면 지금 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스무스하게 다 판단해서 제가 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사거리나 이렇게 눈치 볼 때 좀 시간이 오래 눈치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 악셀레이션을 한두 번 쳐주는 거 말고는 뭐 제가 굳이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고 맨날 이런 거 타다가 진짜 딴 차 타겠습니까? 진짜 초장거리만 아니면 제가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모델 Y를 계속 더 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도 제가 이제 좀 이제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 사거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거리인 듯 아닌 듯 중간에 이거는 그냥 눈치껏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제가 악셀레이션 한 번만 딱 쳐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상황 잘 봐가면서. 진짜 운전이 이게 보면서 툭툭 치는 정도? 어쩌다가 참 너무 편하다라는 점. 그리고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지금 지나간 차 앞으로 다른 자율주행차를 이제 테스트한 차량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다르게 라이다를 써서 쓰는 차를 요 앞차가 그런데 프리우스로 그거를 제가 FSD 베타로 쫓아가는 느낌도 참 신기했고요. 동네길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잘 실수도 요즘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니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더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사람이 왼쪽에서 이제 걸어서 좀 길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도 이번에 속도를, 저기서 사람이 딱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걸 보는데 속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거 어떤 때는 과민 반응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 분명히 그 모니터상 보면은 그거 인식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업데이트 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핸들링이 스무스해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서 이게 목적지에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일정 제한된 구간에서는 진짜 FSD 베타를 로보택시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 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바로 돌아가자마자도, 여기서도 보통은 바로 이런 사이드에 서 있으면 알아서 이 FS 베타가 인식해서 평행 주차에서도 그냥 나가는데, 좀 움직여줘야지 이번에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약간씩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얘기하듯이 가끔 가다 미친 짓 하고. 근데 그게 너무 가끔이라서 믿고 맡기지 못할 정도지, 좀 이렇게 한적하거나 이런 데는 너무 잘하니까, 좀 감탄에 감탄을, 진짜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이제 여기 완전 빠져들죠. 절대 딴 차 못 할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주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이드에 스트릿 파킹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 중앙선을 지금 핸들링 하는 거 보면 지금 오른쪽에 사람 있는데도 그냥 무단 횡단인데도 별로 안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스트릿 파킹 때문에도 중앙선을 지금 더블 옐로로 지금 약간 이걸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렇게 안 가면은 지금 직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더블 옐로거든요. 이런 것들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교통법규는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서 능동 대처가, 제가 이제 좀 더 믿고 이렇게 좀 밀어붙여 보면은, 저 뭐 손댄 거 없는데, 그리고 이런 선 없는 길은 너무 뭐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런 것들 핸들링도 너무 좋고, 결론은 요 정도 상황이면은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인재 몇 명 빼간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이미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이게 인건비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매칭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서 경쟁자가 나오긴 할 텐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꾸릴 거며, 지금 앞서가는 회사가 지금 돈도 많이 써가지고 R&D도 엄청 써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런 애매한 저 밑에 저렇게 초록색 그어져 있고 자전거랑 이제 같이 약간의 쉐어하는 이런 것들도 그냥 보고 왼쪽 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잠깐 섰다가 사람 같으면 그냥 확 치고 나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칠링하고 릴렉스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적하면은 시간만 좀 주면은 못할 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사람이 압박한다라든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정말 쓰기, 그러니까 여유롭게, 덕분에 얘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더 안전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걸 참 누가, 그러니까 아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근데 라이다도 완벽하지가 않죠. 제가 이것도 퓨전에 대한, 데이터 퓨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노란불에도 이게 노란불에 가도 됩니다. 노란불에 결론적으로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보다 더 좋은 전기차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좀, 저도 경쟁사가 빨리 나와주길 바라고,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게 나와야지 이게 상대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왜냐면 기존 같은 방식으로 해봐야 테슬라 2등밖에 안 되지, 이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텐데, 저도 경쟁사들을 좀 불만이 있죠. 가격을 많이 올렸으니까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매우 좋고, 전기차를 딜리버리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테슬라도 문제가 좀 있죠. 최근에 커뮤니티에 그런 글도 읽었는데, 지금 세미트럭이나
스포츠카 안 나오죠? 로드스터. 그거 2017년에 발표했고 예약금까지 걸었던 그 예약금이 싸지 않거든요. 그걸로 테슬라 주식을 샀었어도 돈을 얼마나 벌 텐데 디퍼짓만 홀라당 받아먹고 물론 그런 차들을 생산하기가 사이버 트럭은 그나마 디퍼짓이 싸서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차들을 생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좀 하루빨리 사이버 트럭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뒤부터는 이제 차 바꿔서 제가 모델 S 리프레쉬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장거리니까 이거 타고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일주일치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을 여기다 이제 다 때려 넣겠습니다. 근데 FSD 베타가 얘는 없고요. 그래도 FSD를 여기도 넣어서 아주 편안히 하이웨이에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켰고요. 무슨 세팅을 하던 간에 자꾸 앞차가 좀 느리면은 자꾸 차선 변경하고 그냥 오토파일럿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운전하게 되고 더 칠링하게 되고 그냥 2차선에 놓고 그냥 차선 물고 요즘 그냥 편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걸 껐다 켰다를 제가 좀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제가 쓰는 통신사 쿠폰이 있어서 그냥 그 공짜로 쓰려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코스코에서 좋아하는 피클을 생산하는 음식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샌드위치 하나씩 공짜로 줬는데 이게 토탈 그럼 34불인데 저 두 개에 어떻게 이게 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고요. 맛있는데 생각보다? 아니 티모바일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아? 신기하지 않아? 캘리포니아는 이게 산들도 많고 이게 산의 라인이 다른 어디 미국보다도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저게 다 지진의 위험.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약간 전기차가 어떤 주차할 때 좀 용이한 여기 보면 전기차 아니면은 토잉 당하니까 이게 차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전기차 충전과 파킹을 동시에 해결한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좀 불만이, 그래서 막 이렇게 전기차 충전 방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기차 충전하는 사람들이 이거 플레드네요. 오. 덕분에 파킹도 더 편해지는. 실내는 검은색.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